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전 세계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민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링컨 센터가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거주해온 한 여성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18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전 세계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위원회는 이번 재외투표가 25일까지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환 뉴욕 총영사는 20일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21대 대선 재외 유권자 수는 8,505명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투표소는 모두 4곳에 설치됩니다.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공관 투표소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운영되고 뉴욕 퀸즈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뉴저지 한인회관과 테너플라이 KCS 한인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 3곳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든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민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1단계로서 올해 초 사전 등록을 한 외국인은 약 35만 9천 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만 명에서 약 12만 명, 즉 25%나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가 전문직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이민 방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갑자기 신청자가 급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들 사전 등록자 중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약 34만 4천 명으로 이 또한 지난해보다 27% 급감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국이 3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뽑은 사람도 12만 100여 명에 불과 이 또한 전년의 13만 5천 명보다 11% 줄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들 당첨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H-1B 비자 8만 5천 개를 발급하게 되지만 심사 단계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기각률은 24%, 2019년 21%를 기록, 그 이전의 기각률 2%보다 무려 10배나 기각률이 치솟았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높은 기각률이 예상됩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는 3년 체류 허가를 받은 뒤 비자 발급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한해 3년 뒤 연장할 수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길로 평가됩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링컨 센터가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링컨 센터는 서쪽 암스테르담 애비뉴를 따라 위치한 구역을 전면 개방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노베이션 계획에는 센터 서쪽 벽 철거, 2,0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 신설, 댐로쉬 공원의 잔디밭 및 정원 확대, 소규모 공연 공간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링컨 센터는 이를 통해 그간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센터 외관을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센터 측은 현재까지 약 2억 1,8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재단으로부터
7,500만 달러의 대규모 기부도 받았습니다. 공사는 2026년 봄에 시작해 2028년 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최근 센터의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3,500건 이상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해왔습니다. 링컨 센터는 이미 자율기부제 공연 도입, 데이비드 게펜홀 리노베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왔으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센터를 지역사회에 더욱 개방하고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거주해온 한 여성이 이민당국으로부터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입국한 여성은 지난달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182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한을 받은 여성은 막막함에 MBC 텔레문 도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처한 사정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성은 자신의 형제가 MS-13 갱단원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조직폭력으로부터 도주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2005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2020년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추방령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현재 이민당국으로부터 182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여성은 이런 벌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부터 불법으로 미국에서 살았다는 죄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0의 지원을 받고 자진 추방을 선택한 이민자들이 어제 처음으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불법 체류자 64명이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라 본국으로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64명 중 38명은 온두라스인, 26명은 콜롬비아인이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획득한 어린이 4명도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은 1인당 $1,000씩 보조금을 받았으며 언젠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보조금과 항공편을 지원하는 홈커밍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nom 장관은 만약 불법으로 이곳에 있다면 자진해서 출국, 재정 지원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구속, 추방 대상이 되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취임과 동시에 불체자 체포 및 강제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방보다 보조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추방시키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판단, 홈커밍 프로젝트를 통한 귀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임시보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임시체류 자격이 주어진 베네수엘라 이민자 약 35만 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민자단체 국가 TPC 연합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찬성 6, 반대 3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어느 대법관이 찬반 의견을 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을 박탈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34만 8,202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TPS에 등록됐습니다. TPS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격입니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1990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T, 시리아, 미얀마 등 치안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내전이 발생한 나라를 TPS 적용 대상국으로 선정했으며 나라별로 TPS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0개 주 중 세입자 친화도가 가장 낮으며 뉴욕주도 38위에 그친 반면 뉴저지주는 21위로 중위권에 속했습니다. 컨슈머 어페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세입자 가구가 무려 4,500만 가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렌트비가 32% 상승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세입자 친화도
최악 의주에 선정됐습니다. 컨슈머 어페어는 50개 주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렌트 가능 주택, 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00점 만점에 34.74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세입자 삶의 질 면에서 전국 13위, 세입자 보호제도 면에서 전국 11위 등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임대료 적정성 면에서 43위, 또 렌트 가능 주택 부문에서는 48위를 기록하면서 전체 점수 42.37점으로 38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세입자 삶의 질 면에서 전국 4위, 세입자 보호제도 면에서 전국 5위를 기록, 임대료 적정성과 렌트 가능 주택 부문에서 각각 44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 48.39점으로 50개 주 중 세입자 친화도 21위에 올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네바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순으로 최악의 주로 평가된 반면 노스다코타주가 67.15점으로 50개 주 중 세입자 친화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이오와, 와이오밍,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 인근에서는 펜실베이니아가 친화도 19위인 반면 코네티컷주는 뉴욕주보다 더 낮은 42위를 기록했고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주한 조지아주는 43위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유명 연예인들이 돈을 받고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선 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최근 해외 공연에서 자신을 비판한 유명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 비욘세, 유투의 보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는 선거운동 중에 스프링스턴의 형편없는 공연에 돈을 얼마나 줬느냐, 만약 해리스의 지지자라면 왜 돈을 받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욘세는 무대에 올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대가로 $1,100만 받았다. 그녀는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야유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가 공연으로 위장해서 지지선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카말라는 그렇게 했다. 이것은 그동안 거의 없었던 관중을 늘리기 위한 매우 비싸고 절박한 시도이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최대 수준의 불법 선거 사기이자 불법 선거 기부라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스프링스턴은 트럼프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반역적인 정부라고 비판했고 로버트 드니로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이 자발적으로 보잉 747기를 선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측이 카타르 측에 보잉 747기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국방부가 보잉사를 접촉한 결과 대통령 전용기 교체에 최소 2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은 뒤 이 항공기를 더 빨리 인도받는 방법을 물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 등은 보잉 측으로부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만한 항공기를 인도받을 고객 명단을 확보했고 카타르가 보잉 747기를 인도받는 사실을 확인한 뒤 카타르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카타르 측에 보잉 747기를 사겠다고 제안했고 카타르 측은 돈을 받고 넘길 뜻이 있다며 제의에 응해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미국 측은 처음에는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형식으로 빌리는 방법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카타르 측의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보잉 747 구매 의사를 밝히자 카타르 측은 차마 이를 미국 측에 판매할 수 없어 올멱 여자먹기로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747기는 카타르 왕실이 대가 없이 준 선물이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다가 퇴임 뒤 트럼프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국왕이 만약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기증 의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국에 대한 기부이며 미국 공군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해 공군이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는 자신에 대한 선물이므로 재직 중에는 전용기로 퇴임 뒤에는 자신의 기념관에 가져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것입니다. 이 같은 CNN 보도에 대해 카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공기를 선물한 것은 동맹 간의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으나 두 국가 사이의 교환이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연준 인사들은 9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모기지 은행협회 컨퍼런스에서 6월과 7월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걷히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데이터 수집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정부 정책 변화와 매우 높은 불확실성 속에 달러화의 지위에 대해 소문 또는 우려가 있지만 외국 자금의 국채시장 유입, 즉 국채 매입에서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채금리 상승도 대체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며 국채시장은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다소 긴축적인 연준의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매우 안정적인 포지션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할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하는 것을 선호한다. 현재 연내 1회 인하 입장으로 기울어 있는데 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관망해야 한다고 말했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시간이 가면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여파를 미칠지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며 금리 동결과 관망을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일주일간 실시한 가짜 번호판 집중 단속을 통해 3,3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송사에 휩싸인 CBS 뉴스의 웬디 맥마흔 최고 경영자가 대통령 측과 합의하려는 소유주와의 갈등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금리 및 제조사들의 지속된 차값 인상에 오토론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승인은 어려워지면서 구매 여건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UBS가 애널리스트 아바타가 등장하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며 대학생 채용 플랫폼에 등록된 공고가 전년 대비 15% 감소하는 등 신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학자금 대출 잔액 중 90일 이상 연체액의 비율이 8%에 달했으며 학자금 대출자 중 약 14%, 즉 60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파과가 지난 16일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했습니다. 56년 역사를 자랑하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가 기존 채널과의 계약 만료로 제작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와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역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실시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뉴욕과 뉴저지 동포들이 모여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염원하는 지지대회를 23일 금요일 개최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포 모두가 참석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북돋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대회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 투표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